대박. 네, 좋아진다, 좋아진다. 제가 오늘 여기 뭐하러 앉았죠? 신년 재무계획 세보기. 작년에 돈 관리를 어떻게 했나 짚어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맞아요. 예, 금융 리포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한 해가 끝나고 새해는 어떻게 될 건지, 뭐 올 한 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되짚어 보니까 가장 큰 키워드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저금리 시대, 예.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성장이죠. 맞아요. 이게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지금 시중에 갈 곳 없는 돈들이 다 이제 그 시장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식 얘기 많이 하죠. 귀에 닦지 않게 지금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은 적금과 예금으로 돈 관리를 했다. 부동산? 뭐, 근미래 안에는 솔직히 포기했다 보고요. 주식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냐?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큰 이벤트 소설의 인사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눈물을 흘렸어요. 흘렸어요. 답도 없어요, 진짜. 정답. 그 뉴스에만 듣던 전세난이 뭔지 진짜 심각하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 집을 구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집에. 네. 근데 달마다 2천씩 올라요. 계속 올라요. 그게 이제 내 눈에 보이니까 너무 겁나고 강민지한테도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서서를 지켜보면 나는 이사 안 가고 존버하면서 이 집에서 2년이고 4년이고 조금 더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주였어요. 주말에 건물주에게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리모델링 할 테니 나가달라! 라는 병력의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죠. 지금 내가 어렵게 구해서 들어갔잖아. 정말 어렵게 LH로. 네. 근데 그렇게 됐어요. 난 다시 원룸으로 돌아간다. 지금 투룸 전세 살고 있는데요. 대출 땡겨서 원룸 전세로 가려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사 계획이 둘 다 있고요. 올해 저희가 어떤 상상의 월급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려고요.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2018년 근로소득 데이터긴 한데 연령대별 평균 소득을 봤어요. 30대가 322만 원, 물론 남성이에요. 그리고 20대는 206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값 한 250 네. 정도로 정하고 250만 원으로 재무계획 재무계획 세워보기. 1월, 2월, 12월. 자, 일단 저는 큰 카테고리를 저축과 투자 그리고 대출로 나눠봤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빚이 생겨봅니다. 곧 있으면. 대출금이 큽니다. 대출 상환을 어떻게 할 건지도 달마다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사를 가면 통장이 텅 빕니다. 1월에 모든 돈이 다 빠지고 제 시드머니가 2월이 되면 0원이에요. 유동자산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까지는 저축도 없고요. 투자도 없고요. 그냥 대출만 많이 생깁니다. 어떤 상품을 받을 거냐면 상품. 여기서 이제 카카오 청년 전세 대출을 받을 거예요. 어떤 게 지금 가장 나한테 이득인지를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금리가 싸지는데 맞아. 그거는 사실상 다 최대 금액이 7천만 원이에요. 수도권의 경우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이 현 상황에 가장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카카오 대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받을 예정이고 이게 되게 좋던데요? 비대면입니다. 그리고 비대면이고 직업 없는 사람도. 네, 무소득자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청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금리를 얼마가 지금 책정이 돼 있냐면 이 대출 한도를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데 지금은 한 1.956% 정도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면은 한 달에 이자를 한 11만 4천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보다 훨씬 낫잖아. 네, 그렇죠. 그쵸. 11만 4천 원이 여기에 내내 이렇게 그쵸. 나가는 조금은 형국인 줄어들 수 거죠. 있겠으나. 네. 그래서 저는 이 대출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내고 살다가 2년 뒤에 그냥 대출금 받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워낙에 초저금리 시대고 제가 이 유동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아무리 적금을 넣어봤자 적금 1년 뒤에 2년 뒤에 만기를 해서 타먹는 이자가 거의 뭐 이자 타먹는다는 생각 요즘에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금리가 안 나서. 없는 상황에서 그냥 대출금을 상환해서 이자를 낮추는 게 결국에는 내가 돈을 더 버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가요. 그래서 그 말을 곰곰이 들어보니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금을 조금씩 상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번 돈의 30%는 대출금을 조금씩 계속 상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만 원씩 이제 빠지는 거죠. 75만 원씩 계속. 대출을 갚는답니다. 별일 없으면. 적금 안 넣을 거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요즘 세대에 적금 누가 이자 타먹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게 내가 안 쓰려고 넣어두는. 맞아요. 그죠? 네. 약간 그런 개념에 강해서 네. 이게 그리고 더 남는 이득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그냥 대출 갚죠. 네. 네. 지금 뭐 보통 예금도 1% 초반대의 금리잖아요. 에바잖아요. 네. 에바입니다. 옛날에 20% 네. 금리일 때는 진짜 돈 모으기 정말 좋았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때도 똑같이 뭐 부익부 빈익빈이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세대였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따위로 돈을 관리해서는 개천에서 밑꼬라지도 못 예. 나요. 송사리도 못 나죠. 답이 없다. 아, 송사리도 7수에 살걸요?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는 2월까지는 돈 못 모아요. 이거는 확정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부터 저축을 30%씩 또 해보려고 해요. 150만 원. 벌써요? 네. 에반데요? 지금 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웬만하면 지킬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가장 큰 돈 들어갈 달 이런 거 막 체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생각해봤거든요. 네. 근데 딱히 없어요. 왜냐면 나 지금 이 이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적할 만한 뭔가 없어. 뭐 어버이날 뭐 누구 뭐 이런 거 나 생각할 겨를 없고 나 지금 쓰지 않습니다. 예, 내 이사만 중요해 지금. 조금의 비상금, 조금의 어떤 유동자산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안심이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얘네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비상금과 다른 뭐 적금 정도로 분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남았습니다. 네. 20%씩 해보려고 해요. 저도요. 그래요? 네. 20%씩 투자. 20%씩 투자를 할 건데 20% 금액 안에서도 분산 투자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에 20%면 50만 원이잖아요. 1부는 환테크를 한번 알아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한번 알아볼 생각이고 인덱스 펀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미 지금 있더라고요 해서 잘 모르는 게 드러나죠. 이게 가장 그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네. 그 졸리 아저씨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 생각이어서 이것도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환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의 동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달마다 좀 체크를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20%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20%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말 되나 싶긴 한데 말 되게 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알뜰살뜰하게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금은 지금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자를 타먹는다 이런 생각 없이 이거 짧게 하려고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적금을 시작하면 그럼 10월에 조금 목돈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금으로 하나 돌려가지고 예금을 한번 또 굴려볼 생각이고요. 12월 달에 제가 이 영상을 돌려보며 나쁘지 않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투자를 좀 잘해보고 싶어요. 작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통장에만 넣어놨다가는 2년 뒤에 내가 또 이사를 가게 됐을 때 맞아요. 갑작스러워. 2년 전에 좀 그때부터 뭔가 머리를 굴렸으면 조금 나았을 이거 생각 안 하는데 텐데 맞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도 뭐라도 시도라도 해볼걸. 잃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기 머리 아프니까 그냥 통장에 파킹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파킹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컸어서 이번에 집을 구하면서 둘 다 그랬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2년 뒤에는 달라진 나를 기대하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의 재무 계획표를 한번 세워보자. 잠시만요. 야, 힘이 넘친다. 느낌이 좋다. 전 제목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헤드라인이 힘이 중요해서. 좋아, 힘이 좋아. 일단 큰 사건부터 적어볼게요. 저도 하반기 이사와 그러니까 뭐 대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스몰 사이징
집을 줄여서 간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주식 투자 요 정도가 있겠죠. 저한테 중요한 사건이 저희는 사실 월급이 일정치 않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큽니다.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기에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저희가 250만 원이라고 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고정비 일단 제가 지금 월세는 18만 원을 내요. 이게 뭐냐면 제가 LH 최대로 이제 대출해주는 게 1억 2천이거든요. 1억 2천이고 수도권의 경우, 그러니까 뭐 3천짜리에 들어가도 되고 7천짜리에 들어가도 되고 1억 2천짜리에 들어가도 되는데, 내가 LH한테 빌리는 만큼 대출 이자가 세지는 거죠. 거기가 3%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1억 2천짜리 빌립니다. 근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돈을 넣을 수 있거든. 1억 2천 중에, 그 전세 중에. 자기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 이자는 적어지겠죠. 왜냐면 빌리는 돈이 적으니까. 근데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1억 1,800을 빌린 거지. LH에서. 그래서 첫 해에는 27만 원이 나왔고, 올해는 이렇게 뭐 금리가 변경된 건가? 잘은 모르겠는데 올해 한 해가 지나니까 18만 원으로 내리더라고요. 관리비 한 8만 원 정도 나와요. 네. 지금 뭐 가스 떼우고 이러면은, 그래서 뭐 가스 떼우고 전기 쓰고 약간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있죠. 내 집을 굴리기 위해 하는 것들. 집에 30 들어갑니다. 관리비까지. 그래서 지금 적금이 3년 동안 50만 원짜리 들어가는 거 하나 갖고 있고요. 네. 주택 청약. 달에 10만 원 들어가는 거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적금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만기가 됐는데 그 국민은행에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아직 적금 못 하고 있고요. 주택청약은 청년형으로 바꿨나요? 못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형으로 네. 바꾸기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예, 바꿔야지. 네, 주택 청약 금리가 달라요. 네, 집 이거 2개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작년에는 그 카카오에서 그냥 그 커피 적금 하나, 그리고 주말에 그냥 25,000원씩 넣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1년 만기 되면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거 2개 있었는데 그 뒤로 또 안 들었어요. 거지같이 살고 있나 봐요. 아, 20만 원짜리 또 하나 들어가네. 그건 5년짜리예요. 근데 이거를 왜 그때 넣었냐면 근로장려금을 받았었어요. 그때 작년 당시에. 근데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특판이 많았잖아. 네. 그래서 그게 최대, 근데 막 이렇게 최대 정해져 있어요. 최대 뭐 50만 원에 뭐 1년까지만 넣을 수 있다. 대신 금리 5%. 뭐 이런 식으로 특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때 든 거 3년짜리, 5년짜리. 이게 지금 5%인가? 와. 그러고 80만 원이 지금 적금으로 나가고 있네요. 근데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가게가 조금 빡빡하네요. 지금 벌써 110만 원 썼죠. 네. 벌써 110만 원 제가 썼습니다. 올해는 주식 투자를 안 그래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한 버는 돈의 20% 정도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적네요. 생각보다 50만 원 수익률이 5% 나도 25,000원이네요. 네. 5% 나기도 어렵잖아요. 주식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조금씩 3전의 주식을 살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런 거지. 내가 50만 원을 한 달에 꼬박꼬박 투자한다고 하면 3전 한 주에 얼마야 지금? 지금 79,000원 정도. 내 월급의 10%를 3전을 살 거야. 나머지 10% 25만 원이죠. 이거는 그때그때 약간 채권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제가 벼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 상장하면 여기 거 무조건 사겠다. 쿠팡 삽니다. 끌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 얼마 남았냐면요. 네. 250만 원 중에 지금 110만 원에 9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네. 남은 돈 90만 원. 자, 아직 생활비 안 뺐죠? 슬픈 동생. 80만 원 정도는 쓰고 싶어. 근데 너 생활비 20% 쓸 거니? 라고 써놨는데 사실. 그럼 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50만 원 쓴다는 거니? 예. 근데 지금 생각 안 했거든. 내가 지금 보험비 생각 안 했고요. 맞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쓸 공과금. 너 돈 없네 임마. 그래서 지금 저축 비율과 투자 비율을 5%씩 깎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 돈 없어 임마. 예, 수정할게요. 네. 그래서 저 보험비 한 10만 원 나가요. 어린이 보험하고 해갖고 60만 원. 그럼 나 지금 30만 원 남았거든요. 적금을 하나 더 들고 싶거든. 왜냐면 나한테 지금 당장 돌아오는 게 없잖아. 근데 내가 이사 비용을 또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대출하고 뭐 그 보증금 떠나서 이사할 때도 돈이 들어요. 그쵸. 저 작년에 이사할 때 한 200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사느라 그랬지만 어쨌든 이사하면서 지금 제가 전세집에 들어오면서 깡통집에 들어오면서 다 사왔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주에 풀옵션으로 간다면 팔 수도 있지만 근데 모르겠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건물을 그거를 그 다음 사람이 가지고 갈 뭐 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잖아. 그쵸. 가져가야 한다면 포장 이사를 해야 될 테고 그러면 저는 이사를 위한 이사 비용에 대한 짧은 돈을 모아볼게요. 만약에 내가 하반기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이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사 적금이 되겠네요. 네 7개월 모으게 되는 거잖아. 37에 24 240만 원 포장 이사 비용을 7개월 동안 모을게요. 네. 30만 원을 적금을 넣어서 당장 오늘 들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거의 뭐 상반기네요. 그죠? 하반기는 또 달라질 테니까 내가 돈이 또 없을 테고 그러면 대출이 다시 늘어날 테고 시작부터 배부를 생각 없고 맞아. 부자들은 가장 일찍 사고 가장 늦게 파는 사람이라고 했어. 존 리 선생이. 저 어제 그 기사도 봤어요. 남성들은 단타 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단타 4% 쳐서 잖아. 4% 벌고 여성분들은 20% 중반의 수익을 얻는다. 길게 봐서. 저도 라는 그런 기사도 사람이 될 봤거든요. 거예요. 한 내 마음대로 해보자고요. 해봐. 모의 투자가 상당히 재밌겠네요. 자, 이제 모의 투자로 넘어가 볼까요? 모의 투자 전문 어플도 있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있어요. 네. 모의 투자 어떤 거냐면 1,000만 원을 줍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지수 같은 것들은 찐이고요. 네, 레알로. 거기서 이제 연습으로 돈을 뭐를 한번 매수를 해보고 매도를 해보고 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는지 감을 익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앱을 깔았고 아직 안 했어요. 그거 한 저희 일주일 해볼까요? 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오늘부터 지금 촬영 끝나는 시점부터 모의 투자를 해서 일주일 뒤에 이 자리에서 누가 좀 더 수익이 많이 났는지 아니면 누가 덜 마이너스가 났는지 재밌게 모의 투자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시죠? 그러면은 모의 투자 브이로그 기대해주세요. 갈게요. 네, 모의 투자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말 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구독, 알림과 좋아요. 감사합니다.